여러분, 오늘은 5학년, 딱 5학년 첫 번째 수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5학년 1학기 첫 번째 수학 시간으로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이 단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수의 혼합계산. 그래서 오늘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이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단원명이 자연수의 혼합계산이라고 했잖아요. 자, 자연수는 무엇인지 알죠? 그러면 계산도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근데 혼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3학년 때 과학 시간에 여러분 혼합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요게 바로 혼합, 뭐 이렇게 불렸었죠. 그래서 혼합 계산이란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이제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단원에서 그렇게 섞여 있는 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수는 10쪽이네, 10쪽.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첫째 체험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먼저 첫째 체험 장소에서는 7명이 내렸다고 하고요.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다고 하네요. 근데 이 버스가 20명이 원래 탔던 버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아래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구하는 방법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엘리는 딱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 이제 20명이 원래 있던 그 버스 안의 사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에다가 자, 식을 세워 볼게요. 먼저 원래 버스 안에 있던 사람에다가 첫째 체험 장소에서 내린 사람 수를 빼주고, 그리고 내린 곳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의 수만큼 더해주면은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버스 안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 내리고 다시 또 이제 버스 안에 탑승을 한 사람의 수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첫째 체험 장소에서 내린 사람의 수를 여기에서 빼주면 값이 몇 명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엘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있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아까 전에 엘린이 말했던 아까 식을 써놨죠. 자, 그러면은 함께 볼게요. 그러면은 엘린은 아까 첫 번째로 했던 그 식을 써볼게요. 첫 번째 했던 방법을 그 식으로 써볼게요. 원래 있던 사람의 수에서
첫째 체험 장소에서 내린 사람의 수를 빼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버스에 다시 탑승해 한 사람의 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문제도 한번 볼까요?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아까 했었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엘린 생각에는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에서 7을 빼고 그 값에서 12를 더해준다. 그러면은 몇 명인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 얘를 먼저 더할 수도 있고요. 먼저 더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닙니다. 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엘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7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12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순서고요. 20 빼기 7. 그 다음에 순서가 요것입니다. 7 더하기 11. 그리고 값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20에서 7을 빼면 13이 나오죠. 13에서 12를 더하면요. 24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수는 24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있는 요거를 함께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단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뭐라고요?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었어요. 20 빼기 7 더하기 11 또는 20 더하기 11 빼기 7 요거 모두 다 더하기와 뺄셈이 같이 들어있는 혼합 계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까와 다른 식입니다. 자, 31에서 12를 빼는 거. 그래서 식이 31 빼기 12 더하기 8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12 더하기 8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31에서 12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래서 31 빼기 12, 요게 첫 번째 순서고요. 그리고 거기다 8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31에서 12를 빼면 19가 나오므로 거기에서 더하기 8을 해줘야 합니다. 더했을 때는 27이 나오므로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함께 볼게요. 11쪽입니다. 2번 문제이네요. 2번입니다.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와 500원짜리 엽서 1장을 사고 5,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이네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요 이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답을 알아보자고요. 그게 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열쇠고리 1개와 엽서 1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5,000원에서 일단 빼줘야 되겠죠. 5,000원에서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하나를 샀고요. 500원짜리 엽서 한 장을 샀대요. 그럼 먼저 3,500에서 500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걸 빼줘야 되겠죠. 5,000을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5,000 빼기 3,500 더하기 500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식이 주어진다면 5,000에서 3,500을 빼고 거기에다가 500을 더해서 그 값이 나오겠죠. 이게 정말 맞는 식일까요? 정말 정말 맞는 거스름돈일까요? 정말 맞는 정답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이렇게 묶어보래요. 이게 바로 괄호잖아요. 괄호.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볼게요. 먼저 더하기를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먼저 더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덧셈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5,000 빼기 이제 그 값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5,000 빼기 여기 괄호 해줍니다. 3,500 더하기 500. 자, 그러면은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아까처럼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까랑 다른 점이 있잖아요. 바로 괄호가 생겼다는 점. 이렇게 괄호가 있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져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첫 번째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값이 이제 슬기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인 겁니다.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3,500 더하기 500 얼마인가요? 4,000입니다. 그래서 5,000 빼기 4,000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오나요? 네, 5,000 빼기 4,000은 1,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은 얼마이다? 1,000원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밑에 있는 요것도 함께 볼게요. 이거 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네, 자, 우리 요거 식 아까랑 똑같은 식이에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31 빼기 12 더하기 8. 근데 뭐가 생겼어요? 다른 점이 차이가 있죠. 바로 괄호가 생겼습니다. 12와 8을 묶어주었네요. 괄호로. 그러면은 먼저 요거를 먼저 첫 번째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12 더하기 8 얼마인가요? 네, 20이죠. 자, 그러면은 31에서 20을 빼줍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문제도 함께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을 덧셈과 뺄셈, 이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괄호가 없었을 때와 괄호가 있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알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3번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두 식은 모두 같은 식입니다. 하지만 괄호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식부터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2 빼기 5 더하기 6입니다. 먼저 32에서 5를 빼줄게요. 우리 세로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자고요. 32에서 5 빼기 받아 내림 해줍니다. 2에서 5 뺄 수 없죠? 그리고 12에서 5를 뺐을 때 그래서 12에서 5를 뺐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엘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수도 있겠죠. 엘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0에서 먼저 5를 빼주는 거예요. 5에서 그리고 2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린은 이게 더 쉽더라고요. 12에서 5를 빼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0에서 5를 빼준 다음에 5에서 이제 2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엘린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5를 빼면 5 더하기 2는 7입니다. 2는 없죠. 0. 숫자가 없죠. 그래서 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27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27 더하기 6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했습니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번엔 암산을 해봅시다. 얼마가 나오나요? 네, 33이 나오겠죠? 네, 33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두 번째 식도 함께 풀어볼게요. 괄호가 있는 식이네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요걸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번 그리고 얘랑 얘를 이제 두 번째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볼게요. 5 더하기 6부터 해야 되겠죠? 5 더하기 6은 11입니다. 그래서 32 빼기 1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네, 2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문제가 있네요. 두 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세요. 자, 어떻게 다른가요? 숫자 모두 같죠? 하지만 네, 첫 번째 식에서는 괄호가 없는 그냥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지만 네, 괄호가 없는 식이죠. 하지만 두 번째 식은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자,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건 선생님 엘린이 안 했죠. 얘를 1번 그리고 얘를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 결과 비교해 볼게요. 33, 21. 와, 똑같은 숫자, 똑같은 이제 뺄셈 더하기 이게 위치까지 다른데 괄호 하나로 33과 21 이렇게 계산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괄호가 없는 식에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져 있고 괄호가 없는 식에서는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고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지만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이고요. 공부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